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비즈니스 창업 중에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교수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차 수업 잘 들으면서 문의드린다고, 40대 후반의 직장인 남성인데 농업에 대해서 꿈을 꾸는 철없는 한 명이라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셨네요. 그리고 농업은 최소 10년을 계획과 목표를 생각해야 하는데 10년 후 생산성이 유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초보가 생각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막차를 타지 말자고 하신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차가 막차인지를 어렵습니다. 이것도 매실이 유행하다가 복분자가 유행하다가 블루베리 유행하다가 아로니아가 유행하다가 등등등. 저는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농업인들에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기초지식 등 어디에서 온오프라인 정보를 얻거나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 수업을 다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까요? 너무 막연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예, 일단은 참 제가 이제 13년 차 농업에 이제 다니면서 강의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득증대 쪽인 이제 전자상거래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이쪽 농업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하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거 안에서 제가 바라보는 농촌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1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이 뭐 온라인 직거래라는 거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직거래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황이 아니고 유통마진 부분에서 공판장 나가는 게 소득도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거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초창기 13년대 시작할 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직거래가 돼서 돈이 된다라는 이슈가 되고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일부 품목에서는 직거래는 이거에 안 맞다. 그러니까 예전에 옷이 직거래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온라인 판매가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조차 그랬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어서 지금은 직거래가 일반화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막차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시대에 변하는 거에 그 잘 대응을 해서 골라서 해야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시대가 계속해서 변해나가는 부분들이 흐름이 있는데 제가 막차를 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뭐냐면 너무 좀 품목을 유행을 따라가는 거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특별히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매실이 아예 끝난 건 아니에요. 가격이 이제 떨어져서 떨어지고 있고 복분자는 제가 얘기를 안 했고 그 복분자가 아니라 그 당시 제가 얘기한 거는 뭐였지? 복분자 말고 다른 거 얘기했었어요. 저기 누에가 먹는 거, 누에가 먹는 거. 갑자기 이름이 오디. 예, 오디. 오디가 유행을 한번 엄청 탔다가 생산자들이 너무 증가를 하면서 소비가 못 쫓아와서 무너진 적이 있었고요. 블루베리가 지금 가격이 하락을 했고 아로니아들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근데 여기 안에서도 이 품목들이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매실 같은 경우는 홍쌍리 매실이라고 하는 곳은 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경제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유명한 것도 있는데 거기 안에서 1차 생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2차 가공을 한 걸 갖다가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공 판매 같은 경우 가격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품들이 가격이 블루베리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가격이 저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가격이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15,000원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나? 제가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단가가 떨어져도 내가 농사 짓는 방법으로는 그냥 소득이 된다. 그래서 나는 계속 꾸준히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큰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해서 크게 시작을 하면서 빚을 지고 막 그러다가 보면 이게 조금은 이제 그 파도처럼 가격이 좋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질 때 이때 이제 못 버티는 분들은 그 제가 아까 얘기하는 10년을 그 생각을 못하고 빠른 시간 안에 돈을 투자하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쪽으로 들어간 경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하면서 뭐 제가 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 돈 번 사람 누구냐? 묘목업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빠르게 이걸 늘려나가려고 하다 보니 묘목업자들한테 좀 좋은 거나 비싼 거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이걸 빨리 늘려나가서 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그 접붙이기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그 블루베리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땅에 심어서 그렇게 키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2, 3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조금은 누가 유행을 한다 그래서 그걸 좀 성급하게 들어가서 경제성이 없는 상황으로 이거를 해서 나중에 가격이 다운됐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좀 지그시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돈이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난 이거 블루베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재밌어, 이게 계속해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무너지는 가격이 되더라도 완전 무너지진 않거든요. 인건비가 있어서 기본 인건비가 있고 자재비가 있기 때문에 완전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경제성을 갖고 있으면 그 경제성이라는 거는 이제 소득이 그 일하는 거에 대비 이게 소득이 그래도 난 데려갈 만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제성, 그리고 거기다가 일부 분들은 이제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미끼 상품으로 해서 또 다른 거를 갖다가 돈을 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갈 때 이게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부분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매실 얘기한 홍상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잡혀 있으니까 기존 고객들한테도 다른 데보다 가격 높은 가격을 팔 거고 가공하면 더 좋은 가격 팔 거고 거기다가 관광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유치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10년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누가 한다, 누가 뭐 하는데 이게 수월하면서 뭐 한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근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되게 농사가 쉽다고 얘기하는 블루베리보다도 그러다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쏠렸거든요. 아로니아는 블루베리보다 더 눈에도 좋다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 농사가 쉽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까지도 무너뜨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블루베리보다 더 가격 무너지는 수 있는 게 아로니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여기 말고도 개똥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1년 재미 봤다라고 해야 하나? 물론 그 앞에도 조금씩 이제 붕이 올라오다가 유행이 딱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게 개똥쑥인데 이거는 그냥 씨가 퍼져서 엄청나게 자라는,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진짜 무너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진.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그게 약성을 좀 잘 설명을 하면서 자기 진정성을 갖고 그걸 설득을 잘 하시는 분들도 살아남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개똥쑥이라는 거는 이게 건강 쪽이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걸 또 제대로
약효를 만들어내면서 그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입소문 타면서 그렇게 간단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너무 저게 유행인데요, 저게 돈이 되는데요, 저게 농사가 짓기 쉬운데요 라고 해서 쫓아가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 이제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마트팜 갖고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버는 사람들은 스마트팜을 설치를 해주는 그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뭐든지 무슨 품목이 유행을 한다고 하면 그거를 설치를 해주거나 아니면 납품한 묘목업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뭐 사업을 마케팅이나 이제 그런 거 홍보를 잘 못해서 많이 못 팔아서 돈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능력껏 해내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도 지금 일단 첫 번째로는 스마트팜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돈을 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아직 스마트팜이 완전히 대중화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대단하다 하지만, 그 애플의 아이폰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멋모르고 삼성폰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삼성폰을, 스마트폰을 샀다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보편화되거나 검증되거나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품종에서는 그게 좀 미흡하게 나오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참 똑똑하신 분인데, 경북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하시는데, 그 참외 농사, 비닐하우스 농사 되게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걸 공부하셨는데, 성주 참외한테는 좀 안 맞다고 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이 맞을 수도 있지만, 손이 많이 가는, 무겁거나 손이 많이 가는 거에서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그걸 다 따주고 그게 다 움직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스마트팜 아니더라도 이 따는 거는 외국인 노동자 써서 따고, 밀고 가는 거, 그런 건 스마트팜이 아니더라도 장치를 걸고 하우스 위에다 장치를 걸고 다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스마트팜이라는 거의 강점 중에 하나는 온도나 그런 센스 작용을 계속 되게 컨트롤을 세밀히 하면서 완성도를 되게 높일 수는 있다라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성주참외 같은 경우 작은 되게 낮은 하우스 쓰는 데 분들한테는 안 맞다고,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 투자 대비 이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팜.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너무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돈을 벌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요, 자꾸. 자꾸 사람들이 몰려서 나중에는 생산성이 폭발을 해버려요. 수요를 넘어서 버리는 생산을 해 나가게 되거든요. 스마트팜이 지금 지금 맞는 품목 중에 하나가 이제 버섯 쪽 얘기를 한참 하시는데, 그렇게 재미봤다라고 또 터지는 건 아니에요. 거기가 적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 막 하긴 하는데, 성과액이 나오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게 애매해요. 아직도 검증 부분에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경제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태양열, 가정용 태양열 그거 부분도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그걸 해서 돈을 다 벌지, 그걸 왜 개인한테 만들으냐 하면서 그걸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돈이 들면 자기네들이 더 많은 거를 지어가지고 그걸 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기계를 팔아먹는 부분 설치해주고 그거가 돈이 더 돼서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산이 높아가지고 이 태양열이 저는 기본적으로 고도에서 충분히 이걸 받아낸 거에서 해가 빨리 져요.
해가 빨리 지기도 하고,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물음표를 찍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팜이라든지 기존에서도 보면 대형 농기계들 있잖아요. 트랙터 1억짜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돈을 정말 빵빵하게 돌려가지고 돈을 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운영 관리를 잘 못하면 기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15년에서 20년까지 쓰는 기계를 어떤 분은 7년 10년을 못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벌고 이렇게 버는 거를 좀 생각을 한다라면 좀 기계나 이런 제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고장났을 때 좀 한다든지 아니면 중고 스마트팜에 관련된 컨트롤 같은 걸 가서 사서 이걸 설치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강점이 있으면 투자 비용이 낮아지면서 이게 경제성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 외부에서 사다가 쓰고 또 고장나면 AS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운 나쁘면 이게 답 안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스마트팜으로 해가지고 돈이 된다라고 하면 덤벼요. 다른 분들이 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팜이 특별한 일 아니면 이건 규모화로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규모화로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농 입장에서는 이 스마트팜이 과연 맞을까? 우리한테? 경제성이 맞을까? 오히려 대농화하는 대기업화에서 스마트팜 하는 부분으로 나중에 이게 검증이 다 되고 개발이 다 될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치고 빠지지 않을까? 더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봐요. 그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걸 잘 알지는 몰라요. 제가 이걸 대단히 많이 관찰하거나 아니면 이걸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저거는 소농들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정말로 이렇게 선생님께서 우리 예비 대표님께서 기계에 대해서나 제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또 아직 3주차까지 2주차 3주차까지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스마트팜 성공한 젊은 카이스트 대표도 있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딱 한 게 그거예요. 그분의 역량에 딱 맞는 게 자동차를 갖다가 직접 만들고 운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0.1초를 줄일 수 있는지 그 컨트롤을 갖다가 되게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 컨트롤, 기계에 대한 센스 부분. 그러니까 그 역량을 가지고 농업에 들어서 농업 안에서 물고기 이용해서 수경으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거를 성공을 했고 또 그거를 갖다가 대단히 싼 가격으로 그 스마트팜을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먹혀서 해외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래서 엄청난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팜으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전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스마트팜으로 돈을 번다? 결국은 자동화로 해가지고 이 자동화 기계화 되는 건데요. 예. 저는 대기업들이 지금도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계속 들어왔고 더 퍼뜨려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기계화라는 거가 예를 들면 최근에 저도 놀랬던 게 보여드렸던 거 아직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양파 심는 거 고구마 심는 거가 이제 기계화로 이제 됐어요. 이거 2년 전까지만 해도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작년부터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이게 됐을 거예요. 이 기술력이. 그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거가 안 되는데 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씩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스마트팜이 더 잘 되고 이 기계가 더 잘 되면 결국은 여기도 사람을 줄여버리는 대기업화, 대농화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특히 소농 입장으로는 정말 돈이 많으시다라면 또 하겠지만 그 스마트팜을 또 크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 분야는 전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제가 여기 안에는 못 찾아보겠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에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예비 대표님이 정말 지금 무슨 일을 여기 보면 그냥 직장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거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제가 추천해 줄 수 있는 코스들이 좀 일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2차 강의까지 가셨다고 했잖아요. 3차가 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제 땅에 투자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땅값을 2배 이상 올리는 방법, 이것도 큰 일 아니라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땅값이 또 어떻게 되려나라는 걱정이 좀 드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즐겁게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이 땅을 투자를 했을 때 이 땅이 되게 조경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강의 중에 또 일부를 또 해드렸었고요. 또 하나 했던 게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는 정부에서 지금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특징들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부분을 일부를 이제 7주차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7주차, 9주차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때 보시면 저런 식으로 사업을 일하는 거가 또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또 제시한 부분인데 한번 그때 또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성향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조금은 더 달리 갈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농사로 기농인들이 농사로 기존 농업인들을 이긴다라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 7년이 넘어가면 그걸 넘어서기도 하고 5년에서 한 7년 사이가 되면 넘어서기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걸로 승부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죠. 아직 미개척된 부분들을 조금은 잡아 나가는 부분들을 저는 좀 요구를 해요. 그 부분이 또 길을 있는데 이거는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고 오히려 제가 좀 콩깍지를 씌워드리는 거기도 해서 사실 강의 중에서도 다는 얘기는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13주차 때 그런 얘기는 얼핏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 해요. 이거는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정말 우리 농업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람도 되면서도 그 좀 큰 돈이라는 부분보다는 우리 기농을 하신다라면 되게 땅 구입하고 집 사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생각을 보통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한다라면 그런 쪽의 길로 오히려 가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물론 2억 없이도 기능도 하시긴 한데, 돈이 너무 없으시면 가서, 지금 스마트팜 얘기하시는 것들도 쉽지 않거든요. 네. 만약 스마트팜이 나온다고 해서 자부담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이제 50%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게 50%에서 3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스마트팜 쪽이. 근데 이게 30% 100%는 없잖아요. 100%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30% 하다가 나중에 점점 부담이 더 올라가서 이게 50%로 늘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지원 사업이 이제 보편화됐다고 하면 없어지거든요. 지원 사업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는 부분에서 지금 스마트팜에 대해서 강의하는 부분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다음 주차 강의를 가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떠실까? 예. 우리나라 사람 정말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품목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그 품목의 매력에 빠지셔가지고 쭉 가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0년이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10년이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어, 매실 가격이 무너지더라도, 도라지 가격이 예를 들면 무너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대한민국 1위를 하면 살아남아요. 예, 정말로, 탁월하게 해내시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10년을 좀 바라보시라고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도움이 좀 됐을라나 모르겠네요. 예. 많이, 저는 여기서 이제 본인을 꿈꾸는 철없는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편 철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조금 더 공부하시고, 물론 스마트팜 완전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경험에서는 그랬다라는 거고,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책임져 드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 예비 대표님께서 책임을 지고 풀어나가야 하는데, 제 경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잘한다라는 분들, 이런 분들을 또 현장에서 좀 만나보세요. 그 강사라든지 교육에서는 좋은 말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패하는 실제적인 거를 좀 파악을 하시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그 교육을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부터 받고 현장에 가보는 것보다는 저는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서 실패한 얘기도 들고 성공한 얘기도 들어보면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돈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로 내하고 적성이 맞는지도 따져보셔서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해야겠다 그러면 더 깊이 공부를 해서 내 능력을, 역량을, 기계에 대해서도, 제어에 대해서도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시면 이 안에서도 또 성공할 수도 있죠. 예.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해 주신 거는 이렇게 답변을 해보겠습니다.